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8일 최병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청와대 비서관의 긴 침묵이라고 해서 박형철 비서관이 빨리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비슷한 어간에 박형철 비서관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의 독특한 지위에 대해서 사실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형철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의 반부패 비서관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7개월째 접어들죠. 그렇게 반부패 비서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8월 달에 그만뒀으니까, 그러니까 7월 말에 그만뒀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거의 2년 넘게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민정수석 바로 산하에 있는 반부패 비서관으로서 같이 근무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걸 수사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팀장, 박형철 비서관이 부팀장, 바로 팀장과 부팀장으로서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장관 그 사이에서 참 입장이 난처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고, 그렇지만 가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제가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었는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대로 얘기했는가? 이 부분을 제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죠. 무슨 얘기냐면, 황운하 김기현 사건에서 자, 이 첩보가 어디서 입수됐고 경찰에 어떻게 넘겼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어디서 입수됐느냐 하는 부분은 얘기를 안 했고, 다만 이것은 단순 이첩한 것이다, 그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저 행정처리일 뿐이다, 단순한 행정처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넘어왔으니까 자기가 반부패 비서관에 넘겼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넘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접수되면 통례에 따라서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이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같은 내용에 관해서 박형철 비서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방선거 전후에 현직 선출직 공직자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유일하다, 내가 그래서 똑똑히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백원우와 박형철의 이 진술은 엇갈립니다. 백원우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워낙 많은 내용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통례에 따라서 처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워낙 많은 내용이 들어오는 것은 결국 비리 문제입니다. 비리.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실에는요, 정말 수많은 비리 첩보 제보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의 옥석을 가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저한테도 뭐 비리 첩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제보 내용이. 그러나 저는 뭐 그걸 일일이 감별할 능력이 사실은 안 됩니다. 제가 뭐 무슨 특감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형철 비서관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일하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유일하다는 거와 수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제보와 첩보가 들어와서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다 하는 백원우 전 비서관의 말과 유일하다,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게 라고 하는 박형철 현 비서관의 말 중에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근데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박형철 현 비서관의 말이 검찰이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꼬리 자르기라고 보이긴 합니다. 유일할 리가 있습니까? 저는 유일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일단 검찰이 수사하는 데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박형철 현 비서관의 배려가 숨어 있지 않나. 그건 어찌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봐서는 약간은 섭섭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봤을 때 많이 섭섭한 내용을 박영철 비서관이 또 얘기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어제 구속됐죠. 그런데 그 유재수 전 부시장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 중에 참 너무 많은 전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박영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 유재수 그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수행비서를 했었고요. 그래서 친노들하고 또 지금 친문들하고 굉장히 폭넓게 알고 있다. 누구 말로는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다. 그럴 정도로 친문들과 친문 핵심들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유재수 씨가. 그러니까 아마 친문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갔을 것으로, 왜냐면 유재수 씨가 청와대 특감반원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세 차례 조사를 받은 시점이니까 2017년 11월 이때쯤 됩니다. 받은 시점이니까 이 사람이 뜨거라, 이거 내가 여기 특감반원 조사를 계속 받다가는 온전하지가 못하겠네라고 해서 아마 구명운동을 그때부터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감반원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미국에서 뭐 벤츠가 2대 있고 뭐 자녀 유학 학자금 같은 것도 어디서 받은 그 정황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그러면 미국 계좌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고서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75일간 병가를 냅니다. 그리고서 아마 그 즈음에 구명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한테 구명운동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친문 핵심들한테 구명운동을 해서, 자, 이 감찰을 중단해달라. 그러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죠? 이인걸 특감반장,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박영철 비서관, 그 위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한테 했어야 되는데,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박영철 비서관은 자기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민정수석실을 지휘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걸 감찰을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조국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했을 텐데, 그럼 전화를 누가 했겠는가? 결국은 친문 핵심들이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너무 많은 전화가 온다는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 그런데 이걸 박영철 비서관이 가서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조국 민정수석과 당시 민정수석과 그 다음에 친문 핵심들한테는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조국 선에서 꼬리를 자를 수 없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박영철 비서관이,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친문 핵심들 입장에서 본다면 괘씸하겠죠. 이런 걸 왜 사실대로 얘기하나? 그냥 적당히 덮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도 현직 비서관이고 이미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박영철 비서관의 경우에는 아마도 윤석열과 조국 사이에서 고민 좀 했을 텐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친정인 검찰에 조금 더 유리하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정의의 길을 간 것이죠. 바른 길을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곧 바른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인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첩보 보고서를, 이건 뭐 반부패 비서관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 첩보 등 이런 부분만 감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출직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아예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감찰 대상도 아닌 이것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직접 조사를 했다, 누굴 시켜서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누가 투서를 받았거나 제보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걸 직접 반부패 비서관에 갖다 주면은 안 되는 것이죠. 투서나 제보는 이건 내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하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런 것들은, 이런 투서나 제보는 검찰로 갖다 내세요. 내지는
국민권익위원회로 갖다 내세요. 국가인권위원회를 갖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본인이 직접 어느 곳 직접 그 기관으로 전달하거나 경찰청으로 전달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찰이 됩니다. 자칫 잘못 사찰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행위 안 합니다. 불법 행위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했다는 거죠. 근데 한 과정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또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백원우 씨가 박영철 비서관한테 갖다 줬고 박영철 비서관은 그것을 특감반원 중에 경찰 출신이 있고 검찰 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찰 출신으로 하여금 이거를 경찰청에 넌 특수수사과에 갖다 줘라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것도 수사 지시로 보입니다. 근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경찰청으로 넘겼고 특수수사과에 갖다 준 게 2017년 10월쯤 되는데 그게 다시 경찰청으로 넘겨졌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넘겨집니다. 요거는 12월 달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6개월쯤 앞둔 시점이죠. 12월 달. 2017년 12월. 그래서 울산청에서 그 당시에 울산청의 청장이 황운하 청장입니다. 황운하 청장이 이걸 받아들고 이제 2018년 3월 16일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는 바로 그날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전달했느냐?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던 사람 중에 하나 기억나시죠? 윤규근 총경, 경찰총장이라고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그 윤규근 총경이 혹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여기에 또 윤 총경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건 윤 총경인지 아닌지는 현재 명확하지가 않으나 윤 총경이거나 아니면 민정수석실에 특감반원에 파견되어 있는 경찰 수사관이거나 둘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경찰청에 전달을 했을 텐데 이 전달한 보고서가 자 오늘 백원우 전 비서관은 그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면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 공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본이 문제가 아니고 원본 쪽지에 달린 얘기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원본을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에 따르면 이 원본이 정말 이잡듯이 뒤져서 만든 그런 것으로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잡듯이 뒤져서 만든. 그러면 보통의 제보자나 투서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잡듯이 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고 거기에는 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 문제뿐만 아니고 울산시의 어떤 그 민정 국민들의 어떤 동향 이런 것도 섞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울산시의 경찰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경찰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백원우 전 비서관 또는 친문 핵심들이 울산시 경찰한테 청구를 해서 그 사람이 만든 보고서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공작 행태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네들 권한도 아닌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전형적인 정치공작 행태인데 여하튼 이 첩보가 굉장히 소상하다 하는 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주장입니다만은 2018년 1월 5일에 바로 고발장이 접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관련해서 레미콘 업체나 뭐 이렇게 좀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고발장이 접수되는데 고발장이 접수된 그날 바로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원래요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고발장 접수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 고발장이 얼마나 부합하느냐 사실관계가 하는 것을 내사를 합니다. 내사하는 기간 꽤 오래 걸리죠. 길게는 뭐 1년 이상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내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돼야 이 물건을 팔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바로 고발장이 접수된 날 피고발인을 소환조사했다? 이 얘기는 사전에 이미 고발자하고 짰거나 짜고 치는 고소득이거나 아니면 미리 처음부터 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날 하죠. 요거는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김기현 전 시장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이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짜고 쳤느냐 짜고 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과 그 고발자들과 짜고 쳤느냐 짜고 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고발자들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또 짜고 쳤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핵심 수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은 김기현 전 시장의 주장이긴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금방 확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정치 공작의 냄새가 풀풀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왔으니까 중앙지검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수사의 핵심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인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보나마나 검찰에 가서 모든 걸 부인하고 오늘 입장 발표를 한 대로 통상적인 이첩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이건 통상적인 이첩이 아닙니다. 자기네들 권한이 없는 것을 어떻게 통상적인 이첩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벌써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성립하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마 보강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면 백원우 전 비서관도 결국 검찰에 가서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뭐 이거는 검찰이 곧 경찰청 압수수색해서 그 원본에 혹시 수사에 참고 바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결국 수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첩보 내용이므로 단순 이첩합니다라고 썼으면 그거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민정수석실의 월권 행위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현직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직접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파장이 꽤 오래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문 핵심들 간의 그 서로 봐주기 이런 커넥션이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4개월 남은 내년 총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는 벌써부터 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뭐 단순 이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절대 단순 이첩 아닙니다. 뭐 자기들 업무도 아닌데 업무 아닌 것을 지금 자료를 갖다가 경찰청에 내려줬든 하명을 했든 뭐 하명에 하명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됐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